안녕하세요. 자, 대리 갑니다. 대리. 페이지 28페이지. 대리. 대리는 총칙에서 가장 중요하죠. 세 문제, 네 문제까지. 자, 대리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첫 번째, 대리의 세 가지 면, 대리의 삼면 관계. 대리권.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권. 대리인이 병이랑 계약합니다. 매매계약. 대리인이 법률행위했다 해서 대리행위. 대리인이 계약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효과는 당사자인 본인에게 귀속, 효과기속. 이 세 가지 면,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속.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두 번째, 대리인이 의리 새끼치죠. 병한테. 병, 갑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거 외우라겠어요. 복대리 개념. 다음, 지금까지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유권 대리인데 대리권 없이 장난치죠.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 여기에는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 표현 대리가 있죠. 표현 대리도 동네가 무권 대리, 대리권 없어요. 다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 이게 표현 대리 책임이죠. 자,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일단 대리 일반 교재 1번부터 5번 아주 안 중요해요. 아주 안 중요해요. 흘러가요. 자, 대리는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법률행위의 대리죠. 법률행위를 대리시키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 중 이 사실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아닌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랑 비슷하죠. 법률행위랑. 그래서 얘는 대리가 허용된다는 것. 그 다음 3번 법률행위 중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혼인. 안 되겠죠. 내 신부감 찾아와. 안 돼요. 혼인, 유언,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제3상 법률행위만. 그 다음 사실행위, 불법행위. 대리 허용되지 않죠. 사실행위, 불법행위 안 된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된다. 이것만 살짝 보면 돼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민법총칙이 거의 작동 안 돼요. 의사표시도 작동 안 되죠. 대리도 안 되죠. 나중에 조건기한도 못 붙여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안 되는 게 민법총칙 목차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의사표시기죠. 가족법상 법률행위 작동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리 작동 안 돼요. 그 다음 조건기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조건 못 붙여요.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 안 되는 놈이 우리 민법총칙 법률행위 다음 동네 의사표시. 그 다음 동네 대리. 그 다음에 조건기한. 이 세 개는 가족법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세트로 밀면 돼요. 가족법상은. 자, 그 다음에 5번이 사자죠. 심부름꾼. 자, 대리인이 전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의사결정해서 팔아요. 하지만 사자, 심부름꾼은 본인이 의사결정해서 심부름시키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고요. 기억이 한 번 나왔어요. 자, 사자는 다시 종류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고 단순히 편지 전달해주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심부름꾼이 있다. 가서 표시 좀 해. 그런데 잘못 표시했죠. 그러면 본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한번 나왔어요. 느낌이 와. 심부름꾼이 잘못 표시하면 본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요. 자, 이제 대리의 세 가지면 첫 번째 대리권의 목차죠. 대리권의 발생, 범위, 제한, 소멸, 대리권한의 남용. 그래서 옆 파트는 아주 잘 나와요.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부터 대리권한 남용까지. 제한, 소멸 다 잘 나옵니다. 먼저 발생.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그래서 법률행위, 이게 수권행위죠.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법률행위. 수권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대리를 임의대리. 예반에서 법이 대리권 주죠. 부모님한테 법정대리. 자,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죠. 그래서 위임장 줘도 되고 꼭 위임장 안 줘도 돼요. 분류식행위. 그 다음에 세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세트로 하면 돼요. 오우 33 나왔네요. 맞췄겠지. 분류식행위, 명시, 묵시 가능하다. 맞춰요. 자, 대리권의 범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하죠. 여기는 대법원 판례를 해야 돼요. 자, 대리권의 범위.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죠. 매매계약 체결 대리는 중도금, 장금, 수령, 권한 있다. 엄청 나와요. 작년에 또 나왔네. 33. 맞췄겠지. 계약금도 똑같아요. 계약금, 중도금, 장금, 수령 권한이 있다. 상대방이 현금 가지고 오면 대리는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도금, 장금, 수령 권한이 있다. 당연히 별 3개일 거고. 4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는 계약 해제할 권한 없다. 또 상대방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 수령 권한도 없어요. 해제 나오면 지가 할 수도 없고 해제 의사표시 받을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해제 나오면 대리는 없다. 별 3개. 자, 기억 같이 별 3개 있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좀 해. 이 임의 대리는 이 계약 해제할 권한 없다. 같은 거예요. 해제 권한은 없다. 기억으로도 나오고 4번으로도 나왔어. 우리 기출이. 그래서 제가 2개 다 놓은 거예요. 자, 5번까지 별 3개 있죠.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을 봐야 돼요. 계약도 체결하고 이행에 관련해서도 네가 좀 해. 그래서 체결 앞에 3번, 4번은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4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죠. 이행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행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포괄적 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너는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해서도 좀 많이 좀 해. 그러면 소수로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소수로는 얘는 뭔가를 할 권한이 있다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는 상대방한테 약속된 매매대금 지급 날짜 기일을 연기해줄 권한 있다.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3개 가장 중요하고요. 자, 6, 7, 8번은 안 중요해요. 우리 기출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기출에 떠서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대여금, 내가 빌려준 돈 영수 받아와. 이 대리는 이놈한테 가서 돈 갚지 마. 면제해 줄 권한은 없다. 예금 좀 해와. 이 대리인이 내 예금을 담보로 담보대출 받을 권한도 없다. 강제 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와. 낙찰 허가 결정이 있은 후 이놈이 채권자 경매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 그래서 다 없다로 끝나면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되면 안 해도 돼요. 그렇지. 면제 권한 없겠지. 담보대출 권한 없겠지. 취하에 낙찰받은 놈이 대리인이 동의해 줄 권한 없겠지. 자, 왼쪽 2번. 대리권은 그 권한의 부수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는 게 원칙이다.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무슨 말일까? 대리인은 상대방이 의사표시하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래서 의사표시 받는 수동대리 개념이에요. 수동대리.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하는 거. 수동대리는 받을 수. 상대방 의사표시 수령 대리권 포함하겠죠.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3, 4, 5번 잘 아시고 나머지도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도. 자, 이제 2번 목차 바뀝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느냐. 이 법조문이 나와요. 이 법조문이 별 3개예요. 이 법조문이 나와 있는 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는 동그라미 1번 보존행위는 무조건 다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제한 없이.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법조문 제2호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 그래서 결국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어요. 이 2개를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는 무조건 다 할 수 있고
이용 계량 행위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 구별하는 게 기억 2번의 기억 니은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다 나와요. 1번 기억이 별 3개, 2번 동그라미 2번 별 3개, 여기까지 별 3개예요. 자, 1번의 기억.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이 두 놈이 가장 많이 나오죠. 본인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날아갈 것 같아서 스톱시켜줬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본인한테 좋은 거니까 소멸될 걸 막아줬으니까. 그 다음 본인이 아직 등기 받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을 대리인이 등기 박아줬어요. 할 수 있어요. 이 두 놈이 제일 잘 나와요. 소멸시효 중단 스스로 할 수 있다.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 등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본인의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해 줬죠. 연체이자 안 물겠어요. 가능해요. 그 다음 사과가 썩을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아줬죠. 부패하기 쉬운 물건 매각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선 고쳐줬죠. 본인한테 좋은 거 할 수 있다. 이번에 기억. 임대에서 월세 받아줬어요. 할 수 있다. 이자부로 돈 빌려줬다. 할 수 있다. 이자 받아줬으니까.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꿔줬다. 이것도 이자 받게 해줬다. 본인한테 다 좋은 거 할 수 있다. 자, 이제 안 되는 놈, 니은. 처분행위 안 됩니다. 대리인은 처분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은행에 맡긴 예금을 인출해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놈 세 놈. 처분행위, 은행 예금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주식 투자 느껴졌어. 그래서 되는 놈 보존행위, 이용계량행위, 안 되는 놈 처분행위, 니은 할 수 있어요. 다 별 박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1번 기억 2번에는 별 박았지만 나머지도 대리는 다 하셔야 돼요. 문제가 4문제까지 나오니까. 일단 우선 순서만 별 3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나중에 하라는 얘기. 나중에 별 3개부터 하고. 자,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제한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금지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버리는 거 자기계약 안 됩니다. 싸게 사버리니까. 5억짜리를 1억에 사니까. 쌍방대리 안 됩니다. 한 놈한테 피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 법은 1번의 기억, 이게 법 조문이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법률행위 하지 못한다. 허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을 한 놈이 쌍방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법 조문 그대로 1번의 기억. 그래서 허락 없으면 안 되니까 원칙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본문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 금지된다. 맞는지만. 1번하고 기억이 별 3개 들어가야 되고. 자, 예외. 결국 저 법 조문이죠. 그게 동그라미 2번으로 나오죠. 그러나 원칙 안 되지만 본인이 네가 사 허락을 해줬군. 허락 동그라미. 또 채무이행 법 조문이죠.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결국 예외가 본인이 여기 허락해줬구나. 또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 채무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예요. 자기계약 동네니까.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채무. 날짜가 되면 갚을 날짜 변제가 되면 대리인은 스스로 갑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스스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 지문까지 떠요. 자, 이 채무이행은 갑하고 본인 갑하고 대리인을하고 이렇게 1억을 빌려갔죠. 채무.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인데 서로 갑과 을이 다툼이 없어야겠죠.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갑을이 다투고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다툼이 없는 채무를 전제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까지 별 3개 하시고 다음 페이지 기억 3번까지 다 별 3개 해요.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가 갚을 변제기에 도달했다면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도 지가 받을 돈 스스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다툼 없는 걸 전제로 채무이행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3번. 등기 신청에는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 등기 신청, 이전 등기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쌍방 대리 허용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래, 법무사 생각나면 돼요. 3번까지 별 3개 박으시면 돼요. 법무사께서는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을 한 분이 대리해야죠. 쌍방 대리 허용됩니다. 자, 이제 4번, 5번 덜 중요하겠죠.
본인이 허락을 안 했는데 대리인이 사버렸죠. 법 위반이죠. 허락 없으면 못합니다. 즉 이 경우는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 그럼 무권 대리는 일단 본인에게 무효. 언제까지? 끝까지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죠. 그래서 대리인이 잘 샀으면 본인이 추인해서 유효로 바꿔버릴 수 있는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추인하면 이 경우에도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허락 없는 자기계약은 무권대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권대리에서 배웠죠. 유동적 무효, 추인이 가능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5번 안 중요해요. 입찰에서 한 놈이 이해관계가 다른 두 놈 이상을 한 놈이 대리했대. 당연히 무효지. 낙찰은 한 명인데. 그래서 서술로 무효. 자, 공동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수인.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주거라고 나오죠. 주거라고 작년에 또 나왔잖아.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별 3개죠. 별 3개.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건 무조건 다 맞죠. 이거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틀리면 바보야, 바보. 그래서 다 맞춥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예외.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같이 움직여. 공동으로 대리해. 그래서 공동대리가 예외인 거예요. 이걸 계속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X, 뭔 공동으로 대리해.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니까. 그래서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쳐요. 각자 대리가 원칙. 가장 쉽고. 자, 대리권의 소멸. 이거 법조문 그대로 소멸사유 외우면 돼요. 본인은 사망 1가지, 대리인은 3가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순서를. 본인은 사망 1가지, 대리인은 3가지. 그럼 대리인은 소멸사유 3가지가 뭐가 있냐? 제2호.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됐어요.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대리인이 죽었어요. 맛이 갔어요. 거지 됐어요. 맛 가서 거지 됐어. 소멸. 자, 대리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지 아들놈한테 대리권이 상속되지 않아요. 본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지 아들놈한테 상속되지 않아요. 이제 대리인 사망이겠죠.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사망 1가지, 대리인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3가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 3개. 작년에 또 나왔죠. 대리인은 3문제에서 4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골고루 쫙 나오는 거예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기억.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성년 후견 개시가 소멸,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 아니라는 거.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별 3개 하십니다. 임의대리 특유 소멸 사유. 저 법조문 두 번째 법조문이죠. 2개예요. 하나는 임의대리에만 나오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게 위임계약 종료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이 종료하면 대리권 소멸할 거고, 그다음에 갑의을한테 수권했겠죠. 이 수권행위를 거두어 드렸죠. 수권행위 철회. 자, 그러면 이 법조문 두 번째를 한번 봐봐요. 법조문 두 번째 이렇게 풀어서도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법률 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은,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임의대리 수권행위로 발생하니까 법률행위, 여기에 임의대리구나. 그래서 이 풀어진 말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2가지 소멸사유. 자, 기억까지 나오죠.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즉 위임계약 끝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권행위는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위임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문장으로도 다른 시험에는 나왔어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위임계약 해지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왜? 위임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괜히. 우리 시험에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위임계약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언제든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갑은 언제든지 위임계약 종료 전이라도 수권행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기억까지 별 3개 하세요. 기억까지.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남용. 뭐 머리 글자 한번 따보고 싶어요?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굳이 따지 마. 막 가서 거지 됐어. 이게 더 편해. 막 가서 거지 됐어. 성년 후견 개시. 멀자 많아 죽겠는데 2차 가면 뭐 민법까지 따려고. 그냥 편하게 사, 성, 파. 이렇게 해도 돼요. 사, 성, 파. 사, 성, 파. 이게 더 안 좋아. 막 가서 거지 됐어가 더 좋고요.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렇게 계속 뱉어버리는 게 훨씬 좋아요. 굳이 머리서 따지 마세요. 자, 대리권 남용 갑니다. 남용. 대리권한의 남용이 뭐냐?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 개념이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자, 봐봐요. 대리인, 의리, 매매 대리권이 있는데 이놈이 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대리인, 의리, 자기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표가 매매대가 5억 갖고 튄 횡령이에요. 내 아파트 팔아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죠. 팔았어요. 그런데 이 매매대금을 갑한테 안 주고 갖고 튀었다. 대리인 자기 본인을 배신 때렸다. 배임적 대리행위. 이런 게 나오면 대리권 남용 동네예요. 대리권 남용이라는 5글자가 안 뜬다고요. 우리 시험 지문에. 그냥 이렇게 1번 같이 나와요. 대리인이 대리행위했으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이렇게 뜨거나 또는 배임적 대리행위 이런 단어가 뜨면 빨리 머릿속으로 아하 대리권 남용 동네구나 이렇게 동네 파악하시고 일단 매매대금을 갖고 튀었어도 본인에게 유효 이유 대리권 범위 내 유권대리 유권대리 그래 대리권 남용은 동네가 무권대리가 아니라 괄호 유권대리예요. 유권대리 대리권 범위 내니까 그래서 돈 갖고 튀고 본인은 매매대 5억 한 푼을 못 받았지만 병한테 소유권 줘야 돼요. 소유권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칙 유효가 나와요. 자, 오른쪽. 동그라미 1번 당연히 별 3개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 2번도 별 3개. 그러나 상대방 병이 의뢰 이와 같은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대요. 갖고 튄다는 거 알았대.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대요. 무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 본인에게 유효 책임이 있다. 하지만 무효 효력가 없다. 무효 본인은 이 경우라면 병한테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없다. 여기 책임까지 나와요. 책임까지 유효 무효도 나오고 책임 있다. 책임 없다. 그래서 원칙 유효 무효 많이 들어봤죠. 비진이 의사표시 규정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 비진이 규정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건 비진이에서 나온 지문이고 이건 비진이 의사표시 동네에서 나온 지문이고 대리 동네에서는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원칙 유효니까 본인은 책임지고 무효니까 본인은 책임 없고 대리에서는 주로 이 예외가 나와요. 원칙 안 나와요. 알거나 이게 나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중요해요. 왼쪽 1번은 대리권 남용을 이해하기 위한 거고 실제 시험은 오른쪽 2번으로 나 2번. 알았거나 또는 알 수. 2개 한꺼번에 안 나와요. 둘 중 하나만 나와. 주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했을 때 상대방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책임이 있냐 없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빨리 머릿속으로 무효니까 이 경우라면 상대방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없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측면 대리권 했어요. 할만해. 대리는 할만해요. 의사표시 돌아버렸잖아. 우리 어려워서. 하지만 대리는 법 조문이 기본적으로 쭉 나오고요. 몇 가지만 정확히 법 좀 외워놓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대리 열심히 해요. 3문제에서 작년같이 4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측면. 대리행위. 의리한 매매계약.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대리행위. 목차는 3개입니다. 나는 갑 대리뇨 하고 표시하고 계약해라. 현명주의. 이 대리행위,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죠.
의사표시 동네 문제든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게 바로 대리행위의 하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목차 대리인의 능력. 여기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대리인 기준이 나올 거고 여기는 대리인은 5살짜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 회계 능력 없어도 된다. 제한 능력자도 될 수 있다는 거. 두 개가 중요하죠. 자, 그럼 첫 번째 현명주의. 나는 갑 대리인요. 그래서 저 법조문 제1항이 밑에 현명주의 동그라미 1번. 대리행위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게 현명이죠.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라 같은 말이에요. 본인 이름을 나타낼 현이에요. 현명.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이게 현명. 자,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죠. 위임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다 가능. 완전 세트. 보통 계약서에 매도인 갑, 을은 갑의 매도인의 대리인 이렇게 적겠죠. 그런데 시험은 이제 기억 니은이 나오죠. 기억 니은 별 3개 대부분 판례. 대리인이 계약서에 본인 이름만 줬고 본인 도장만 찍었어요. 괜찮아요. 유효. 니은. 이번에는 위임장 제시하고 병한테 위임장 제시하고 이번에는 대리인 자기 이름만 계약서에 박았죠. 이것도 괜찮아요. 결국 둘 다 유효다. 둘 다 유효다. 결론. 그래서 대리관계 표시 없이 본인 이름만 적어도 되고 자기 이름만 적어도 되고 계약서에 대리관계 표시 없어도 상관없다. 기억니은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현명하지 않은 경우. 자, 이 법조문 그대로 외웁니다. 을이 병을 찾아가서 나는 갑 대리인이요.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줄여서. 그러면 상대방은 병은 우리 말 안 하면 이놈이 갑 대리인지 모르겠죠. 말 안 하면 모른다고 봐요. 법은. 따라서 이 경우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을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정확히 외워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즉 본인한테 효력이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본인한테 병은 못 가고 대리인 네가 책임져 그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얘기는 본인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거다. 자, 병은 현명하지 않은 을한테 책임져 합니다. 을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병, 나 착오가 있어. 취소할래.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 경우 현명하지 않은 경우 없어요. 대리인은 현명하지 않은 경우 착오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요. 이유 현명하지 않은 게 착오는 아니죠.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 의사와 표시 불일치가 어디 있어. 현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나 책임 안 질 거야. 나 이거 착오 취소할래. 안 돼요. 착오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자, 동그라미 2번. 단서. 저기 법조문의 단서. 대리인은 현명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너는 갑의 대리인이구나. 이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은 대리인이 알았죠.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단서까지 나와요.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이 별 3개. 그래서 정확히 옵니다.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자자자. 예전에 여기까지 장난친 적이 있어. 찌까박에.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X예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까지 정확히 외워놔요. 추정 X.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 경우 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 안 지려고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착오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지만 상대방이 지는 말 안 했어도 대리인 알았어? 알 수 있었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단서까지 알면 좋고. 자, 이제 두 번째 대리행위 하자죠. 법조문이랑 대리인 기준 제2항
본인이 지시 때린 경우. 자, 이제 내용으로 가요. 어차피 모든 법조문은 이 교재는 다 제가 중복해서 박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법조문을 안 보니까 본문에 다 박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법조문은 그래도 지금은 처음 우리가 이 교재를 만났으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법조문 한번 봐요. 법조문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자, 동그라미 1번이 법조문 제1항이죠. 이거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세 동네를 말해요. 의사가 흠결됐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세 가지. 삐지니, 통정, 착오. 이 세 가지가 의사의 흠결. 삐지니, 통정, 착오. 그 다음 사기당했네요. 어떤 사정을 알았네요. 과실로 몰랐네요. 이런 걸로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아요. 그럴 경우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사정이 다를 경우 이와 같은 삐지니,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그래서 이게 대리행위에 삐지니,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어떤 사정 알았어 몰랐어 이런 게 문제되면 하자가 발생하면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본인 안 본다. 그래서 대리인 의리 착오가 있으면 본인이 착오 없어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고, 대리인 의리 상대방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면 대리인이 사기 당했으니까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누가? 본인이. 취소는 본인이 해야 돼요.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문이 방가라 1번, 삐지니, 통정, 착오 1번, 2번 별 3개, 사기, 강박 1번, 2번 별 3개. 자, 그래서 1번, 2번 이게 그대로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 대리행위에 동그라미 1번이죠. 삐지니, 통정이 문제되면 삐지니 사실이 있었는지, 통정 사실이 있었는지 유무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지문. 2번, 대리인이 착오로 계약 체결. 대리인 기준으로 착오 사실,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어요. 그럼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그래,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하고 취소, 착오 취소를 하는데 누가 취소해요? 본인이 다 연결돼야 맞는 지문이에요. 만약 본인 자리에 이 경우 대리인 여부 판단해서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지문이 돼버려요. 결정은 맞지만 대리인이 취소 못하죠. 본인이. 그래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거기하고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두 개가 다 맞는지 연결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대리인 기준으로 착오, 중과실 판단하고 취소는 취소권자인 본인이 해라.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맞는 지문. 자, 사기, 강박. 2번에 동그라미 1번. 당연히 왕별이죠. 왕별. 자, 이놈 잡아요. 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로 계약 체결했대. 대리인이 사기친 거요? 상대방이 사기친 거예요? 상대방이 사기친 거예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그럼 대리인 입장에서 사기당했죠. 사기당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누가? 본인이. 그래서 본인하고 취소권자하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연결돼야 맞는 지문이 돼요.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로, 아하,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구나. 여기부터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다는 얘기는 대리인이 사기당했구나. 그러면 대리인 기준에 따라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누가? 본인이. 아이고, 작년에 나왔네. 34 아깝네. 올해 좀 나와주지. 열심히 왕별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 2번. 이번에는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그렇지.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으니까 사기가 없는 거. 사기 취소할 수 없죠, 본인은. 그래서 맞는 지문.
그래서 대리인 기준. 자, 이제 반사회 불공정. 이제 법률행위 동네이죠. 지금까지 본 건 의사표시,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의사표시. 이번에는 법률행위. 반사에는 이중매매가 나와요. 1번 별 3개, 2번 왕별. 자, 일단 1번. 부동산 이중매매죠. 자, 이 그림을 봐봐요. 갑이을한테 제1매매. 그런데 병이 제2매매. 그런데 제2매수인 병이 지가 사지 않고 대리인을 시켰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에 적극가담. 대리인이 적극가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중매매에서 대리인이 적극가담하고 본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나와요. 선이. 자, 선이 나오면 항상 장난쳐요. 정답쯤이란 얘기예요. 자, 대리인이 적극가담,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적극 안 했다는 얘기죠. 대리인 기준. 따라서 대리인 기준에 따라 대리인이 한 제2매매는 무조건 대리인 기준 반사회. 지문 하나.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본인이 선이라도 제2매매는 반사회 법률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소유권 나와요. 이 경우 본인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이게 나와요. 그럼 빨리 반사회 무니까 소유권 없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두 개의 형태. 반사회 해당 여부 지문. 제2매수인 병의 소유권 취득 여부 지문. 그래서 본인이 선이라면 이 경우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선이라면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쳐요. 절대 선이 넘어가면 안 돼요. 중심 꽉 잡고 대리인이 적극가담해서 대리인 기준 제2매매 반사회. 반사회니까 제2매매 무효. 무니까 제2매수인 병은 무조건 소유권 없다. 설사 선이라도.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가담 하면 무조건 반사회, 무조건 소유권 없어, 무효니까. 이렇게 중심, 소수를 외우는 거예요. 막 계속.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딱딱 보여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민법은 단어를. 별 3개. 자, 2번은 뭐냐? 불공정이죠. 불공정 법률행위. 자, 아버지가 바빠서 대리인 시켰죠. 자, 주관적 요건 3가지. 공박, 경솔, 무경험. 원래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공박은 떼어낸다.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그래서 공박은 아버지가 급하지 대리인은 하나도 안 급해요. 아버지가 급하지 지 아들놈 때문에. 그래서 공박을 떼어내버렸죠. 그래서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이게 되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게. 그래서 왕별이에요. 왕별. 자,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 아까 법조문 제2항이에요. 자, 지시. 자, 별 3개는 안 받겠지만 우리 기출이 한 번, 그 다음에 이걸로 2번 나와서 그래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시시콜콜이 지시했다 이 말이 뜨죠.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 동그라미 본인이 지시 때렸다 지시조차 대리행위를 했다. 그러면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지가 알았죠. 본인이. 그러면 대리인이 몰랐어요. 자기가 알았으면 안 거예요. 대리인이 몰랐다고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법정 그대로. 그래서 지시 나오면 본인의 지시 나오면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이 아니에요. 본인 기준.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이 아니죠. 본인 기준. 예외죠. 그래서 지시 나오면 본인 기준이니까 본인이 악이야. 대리인은 몰라요. 선이에요. 대리인 기준에 따라 선이가 아니라 악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대리인이 몰랐다고 부지, 선이 같은 말이에요. 몰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지. 맞는 지문. 그래서 본인 기준.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 기억이 응용 지문으로 나와요. 이거 좀 어려운데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갑, 을, 매매. 을이 매수인. 매수인 을이 샀는데 이 건물에 하자가 있어요. 누수균열 하자가 있어.
그런데 을이 바빠서 대리인 A를 시켜서 사게 했어요. 대리인은 이 누수균열 사실을 몰라요. 선이. 과실도 없어요. 무과실이에요. 그런데 이놈은 하자. 누수균열 사실을 알아요. 본인이죠. 본인은 악이야. 자, 그러면 대리인 시켜서 건물을 샀는데 누수균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하자 담보 책임 물으려면 매수인은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이거야 되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본인이 알았고 대리인이 선의무과실이면 대리인 기준에 따라 매수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하자 담보 책임에서 본인이 지시 때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이게 나와요. 대리인 기준이 안 나와요. 지시에서 하자 담보 책임 나와요.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이 한 경우 본인은 알았고 대리인은 선의무과실인 경우 이 매수인 을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느냐? 결론 물을 수 없어요. 왜? 본인 기준이니까. 그래서 지시 때린 경우 본인이 알았으면 악이, 대리인 선의무과실이라도 대리인 기준이 아니라 악이면 하자 담보 책임 못 묻거든요. 선의무과실까지 필요해. 그거예요. 자, 지시 때린 경우 본인이 주택의 하자 사실을 알고 있었대. 지시하면 본인 기준. 너 알았구나. 따라서 설사 대리인이 하자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이놈은 상대방한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응용지문으로 넣었죠. 어렵죠. 결국 지시 때리면 본인 기준. 본인이 알아서 하자 담보 책임 못 물어요. 담보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하자 담보 책임만 무과실까지 요구해요. 그래서 너는 본인이 알고 있었다. 악이구나. 그럼 악이 나오면 R 중 첫 번째 R.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네 기준이야. 지시 네 기준이야. 대리인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1번을 그래서 외워야겠죠. 지시 때리면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예외가 딱 두 개예요. 불공정, 궁박, 본인 기준. 지시 때린 경우 본인 기준. 결국 대리인 기준의 예외는 딱 두 개. 저 위에 궁박 떼어냅니다. 아버지 기준, 본인 기준. 지시 때렸다, 본인 기준. 궁본, 지시본. 궁본, 지시본. 이건 머리자 따도 돼요. 궁본, 지시본. 궁박은 아버지 기준. 이건 됐는데 지시 본인 기준. 지시본. 궁본. 할만하죠? 아, 좋아요. 머리자가 가끔은 좋아. 하지만 우리 이미 이해했어. 궁박은 아버지 기준. 궁박은 아버지가 누구요? 본인이지. 그래서 궁박은 본인 기준.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걸 그냥 공본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야. 자, 지시는 본인 기준. 지시 때린. 이해됐어. 지시 때린 네 기준이지. 얘는 꼭똑각시니까. 네 지시대로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네 지시 때린 네 기준으로 해야지. 이해됐어. 지시 나오면 지시 때린 본인 기준. 그래서 제가 계속 지시 때린 본인 기준 하자. 지시 때린이 아니지. 지시 내린? 같은 말. 지시 때린이 더 좋아. 강의상. 지시 때린 본인 기준. 그건 네가 알았어? 그러면 하도 담보 책임 안 되는 거야. 지시 때린 네 기준이니까.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해서 대리행위 하자. 마지막 대리인의 능력. 자, 대리인의 능력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이용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대리인은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 즉 5살짜리 17살짜리 미성년자도 본인이 숙고만 해준다면 대리인이 이상 없이 될 수 있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본인이 숙고만 해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의미예요. 이 경우 5살짜리 17살짜리 미성년자는 매매라는 대리행위 할 때, 법률행위 할 때 지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 없다는, 취소 사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원래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는
법률행위 할 때 법정대리 동의받아야 되죠. 근데 대리인으로서 팔 때는 부모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 아버지 동의 없이 5살짜리가 혼자서 계약해도 취소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는다.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도 미성년자도 이상 없이 대리인 될 수 있다. 1번 별 3개. 자, 2번 왕별이죠. 동그라미 2번이 왕별. 오른쪽 3번 별 3개. 자, 그러면 5살짜리가 갑으로부터 수권을 받아서 각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이스크림에 팔았지. 아이스크림에. 그러면 본인은 아이스크림에 5억짜리 아파트를 넘겨줄 수가 없죠. 병을 찾아가죠. 병! 내 대리인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부모 동의 없이 했거든요.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저 취소할게요. 제가 아이스크림에 아파트를 넘길 수는 없잖아요. 취소할 수 없다. 절대로 본인은 대리인의 미성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인이 한 이 대리행위를 취소 못합니다. 잘 팔았든 못 팔았든 감당해야 돼요. 네가 수권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2번 지문이 우리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사례형으로 나왔죠. 이거 해결해야 돼요. 자,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계약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 그럼 여기서 줄여야 돼.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 이때 갑 빨리 본인이 대리인의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대리 행위를 본인은 갑은 취소할 수 없다. 제한 능력 이유로 본인은 갑을 본인으로 읽어요. 항상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왕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작년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왕별인데 작년 33이 안 박혀 있죠. 별 3개인데 작년에 안 박혀 있죠. 33이 올해 나와. 진짜 5개 중 3개.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3번은 뭐냐? 본인이 취소하고 싶었는데 안 된대. 그러니까 얘 아버지한테 부탁했죠. 법정 대리인. 꼬마 아버지, 저는 취소가 안 된대요. 당신이 좀 취소 좀 해봐. 부모 자격으로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당신 동의 없이 했잖아요. 당신이 좀 해봐. 법정 대리인도 안 돼요. 그래서 대리인으로 할 때는 취소하고 안 돼요. 그게 3번.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지 아버지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했더라도 법정 대리인 아버지는 이 대리행위 취소할 수 없어요. 결국 정리. 본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대리인 수한 제한능력자는 설사 동의 없었어도 취소할 수 없다. 둘 다 안 돼요. 둘 다 나와요. 본인이 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든 3번 법정 대리인이든 절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했던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제한능력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4번 대리인은 행위능력은 없어도 되지만 판단능력은 있어야겠죠. 판단능력, 의사능력은 있어라. 흘러갑니다. 자, 효과기소 어렵잖아요. 대리인이 계약은 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다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귀속, 본인 갑에게. 따라서 이 계약의 부수효과 취소해제가 나오죠. 취소해제가 문제되면 누가 취소해제요? 본인이 취소해제권 다 본인에게 귀속.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없는 한 취소해제권은 없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해제로 인한 효과 원상회복 의무 본인하고 상대방 갑병이 부담하죠. 결국 1번 별 3개 기억 별 3개 2번 3번 별 3개 그냥 내용이 다 같으니까 다 같은 별 3개급으로 합니다. 모든 효과는 다 전부 본인에게. 이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끝났어. 전부 본인에게. 주된 효과든 부수적 효과 취소 해제권이든 모두 본인에게 귀속. 그래서 본인이 취소 해제하는 거지. 기억 이미 대리인은 따로 네가 취소 좀 해, 네가 해제 좀 해, 이런 특별수권이 없는 한 이미 대리인은 취소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취소 해제해라. 또 나왔잖아. 나올 놈이 계속 나와요. 자, 니은은 같아요. 상대방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대리인은 해제할 수 없다. 그렇지. 본인이 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2번. 상대방 병이 해제했죠.
해제 효과 서로 받은 거 돌려주세요.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 값하고 상대방 병이 부담, 본인하고 정산하란 얘기예요. 3번 상대방이 또 해제, 상대방 병은 대리인에게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채무불이행 효과. 대리인을 네가 손해배상해. 할 수 없어요. 본인한테 가라니까. 본인한테 해제, 본인한테 손해배상. 대리인한테 찾아가지 마라. 본인한테 돌려달라고 하고. 원상회복 의무든 손해배상이든 다 갑하고 병사에 해결합니다. 대리인한테 가지 마라. 그 내용이에요. 결국 모든 효과는 다 본인의 귀속. 저거 하나 가지면 나머지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그렇지. 당사자끼리 갑병 당사자끼리 해결해라. 너희 둘. 대리인한테는 찾아가지 마라. 대리인한테 돌려달라고 원상회복 이딴 것도 하지 말고 손해배상 청구하지도 말고. 그래서 다 본인하고 해결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10분간 쉬고 복대리.